안녕하세요. 파고다 인천 끝토의 갈시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일교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저희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져서 공부 못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마무리도 잘 하시겠지만 건강관리 꼭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문제를 딱 보면 대명사 문제예요. 대명사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리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에 뭐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데 보자마자 여러분 여기서 딱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어 자리네 하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충족을 시키도 뒤에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어 덩어리를 정확히 잘 찾는 게 중요했다라고 판단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격? 목적격이 정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답이 A번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제일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여기 돼 있어버리는 그런 실수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어요. 왜? 전치사 뒤에 주격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물론 themselves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of 다음에 이렇게 themselves가 오는 건 괜찮은데 위치 자체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목적어 자리 같은 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열수는 충분해요. 왜? 대열수는 소유 대명사죠. 소유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명사와 같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sum of them이죠. 우리가 이제 65%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sum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um of them. 이건 단순하게 그들 중에 일부, 그들 중에 약간이란 말이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패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이 여기에 그들의 것에 어때요? 65% 이런 식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면 store of theirs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of 형태 뒤에 소유 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여기에 their stores라는 이 형태의 이 명사가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쓸 수 없으니까 이 앞에 써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a store of theirs 이럴 경우에만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쉬운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우리 a friend of mine 이런 거 있죠? 오케이? 요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시험에서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워가지고 했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some of those예요. some of them, some of those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them은 단독적으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아서 그냥 단순히 them이에요. 대신 those는 그 뒤에 추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some of those who 여러분 those who 해가지고 뭐뭐 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who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ing 형태라든지 pp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수식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형태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혹시 지금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꼭 대명사 파트 꼭 펼쳐보시고 확인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자마자 자리 문제예요. 우리가 품사형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컴마 찍어줘가지고 확실하게 좀 눈에 훨씬 더 빨리 보였겠지만 그래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가지고 주동목 끝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자리예요? 부사 자리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뒤에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전면구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전면구는 기본적으로 부사 자리를 해서 수식어로 버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리니까 당연히 뭐가 정답? 부사가 정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번 편에 지금 이번 달에 준비한 내용이 부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뤘거든요. 그래서 자리부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어휘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부사 자리에 관련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자리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부사 자리,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자리, 문장 맨 끝에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얘는 문장 수식 부사고 얘는 동사 수식이고 맨 끝에 오는 건 동사 수식 부사랑 같은 기능 한다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금방 여기에 들어간 형태하고 똑같이 뒤에 전면구가 왔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기선 컴마 찍어줘가지고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까지 자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미 하나만 해드리면 preferable이면 이왕이면이란 뜻이야. 기왕이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 기왕이면 2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리 형태에 꼭 좀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3번은 전치사 문제죠. 그냥 일반 단순한 전치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치사 문제는 우선 자신감 있게 내가 아는 거 있는지 그거 확인이 제일 먼저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20, 30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에서 30까지니까 단순하게 2가 정답이구나 라고 마무리하셨으면 제일 깔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2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텐데 또 어렵지는 않잖아요.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어디로 그죠? 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from A to B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from 생략하고 그냥 A to B. 요게 활용돼서 이렇게 그대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 to 쓰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응용돼서 시험 문제가 바뀌면 through가 나와요. 그래서 Monday through Friday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관용 표현적으로 이제 to 다음에 나오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to가 나오고 밑줄이 나오면 여기 고민해요. ing일까 to 부정사일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동사 원형이 나올까 고민하는데 시험 보실 때는 거의 대부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치사 뒤에 일반 ing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해석이 어때? 에게라고 하거나 로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to 다음에 ing 올 확률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표현은 나오죠. 그리고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dedicated to ing, committed to, 그 다음에 devoted to.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거 가기 전에 꼭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많이 틀었던 be subject to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와요.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만약에 벌금 같은 게 나오면 벌금 내기 쉽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to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역시나 자리 문제 패턴. 요거는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문제인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딱 자리 보니까 다음에 array죠. 차라리 모르면 나아요. 왜? array가 뭔지 뭔 것 같아요? 명사 같으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이러면 될 테니까. 그래서 정답이 정말 wide가 정답이에요. wide는 얘는 확장하다란 뜻의 동사예요. width는 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왜 틀리냐면 an array of라는 표현이 뭐야? 다양한이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니까 얘가 형용사 기능을 하니까 부사가 정답이겠지라는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an array of처럼 a selection of도 덩어리로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똑같이 밑줄 쳐놓고 들어가요. 그래도 역시나 분사는 형용사를 선택한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그런 표현이 a variety of, a range of, an array of, a series of 보이시죠? 근래에 나왔던 4가지 패턴이니까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응용편으로 시험 문제가 바뀌면 여기에는 이제 wide가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wide는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가 돼 selection이냐 difference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게들의 선택, 가게의 차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wide selection of 이렇게. 그래서 익숙한 표현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꼭 좀 이 부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넘어가죠. 자, 5번 들어가 보면 이것도 이번에는 딱 보자마자 동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냐 투부정사냐 아니면 현재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동사냐 아니면 뭐예요? 준동사냐 이런 패턴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접근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동사 문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따져요? 수, 태, 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으면 패턴으로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이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가 짧죠. 특히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반 주어가 나오고 가능성이 딱 많거든요. 그리고 that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request 나온 거 보이세요? request that 주어 나왔네. 그 다음에 동사. 그럼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should 생략. 이게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가 동사 원형이구나 해서 무조건 정답은 그냥 A번이 정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시험에서 지금 몇 번 나왔었던 형태예요. 물론 이제 한 달에 몰아서 나왔었기 때문에 좀 특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구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동사 뒤에 대시 왔을 때
그죠? 그래서 ask that, recommend that, request that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 명령,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should 생략되는 패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4가지만 정리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꼭 가지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에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주어가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형용사 의미가 중요한이나 필수적인 그 패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critical, imperative, important, mandatory, compulsory 보이시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vital 이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하셔가지고 이 패턴은 나오면 놓치지 않으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패턴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강조드려요. 자,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부사 어휘가 나왔어요. 부사 어휘 문제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사를 분명히 부사가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부사가 수식하는 게 여기서는 전면구를 지금 강조하거나 아니면 여기 동사를 강조하는 형태의 부사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보시면서 풀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빼고 해석해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는지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현재 뭐예요? 수리 중이기 때문에 게스트들은 뭐 할 수 있다? 그 센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뭐야? 좀 더 뭐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뒤에 뭐예요?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나온 거 보이시죠? 버스를 탐으로써. 그죠? 네. 그래서 apparently부터 이렇게 단어 뜻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어때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딱 떠오르니까 정답이 훨씬 더 빨랐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숙한 형태하고 자리 형태에 따라서 딱 들어갔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뜻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pparently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자 하니란 뜻이죠. 듣자 하니.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accurately는 정확하게. extensive는 광범위한 거예요. 널리 광범위하게. conveniently는 편리하게 알맞게.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있는 뒤에 바이아인지 묶어가지고 해석이 잘 되기만 했으면 충분하게 편리하게 어때 버스를 탐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컨비니언트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로케이시라는 단어하고 같이 묶어 나왔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까먹어도 절대 이 단어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부사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부사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부사 나온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보기가. 뭐가 다르냐면 그냥 어휘 문제인데요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typically 보이세요? 얘가 뭐예요? 그죠? 보자마자 여러분은 전형적으로 현재 시제와 관련 부사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 관련 부사 패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면 무조건 시제 확인해요. 동사 현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다른 부사보다도 우선 얘 넣어놓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정답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제 관련 부사 문제 패턴은 꼭 나올 거니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greatly는 매우잖아요. 그리고 timely는 뭐예요? timely는? 애초에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우리가 명사의 ly 붙어가지고 뭐가 돼요? 형용사 되죠. 그래서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만 쓸게요. 그래도 in a timely manner. 무슨 뜻이에요? 시기적절하게란 뜻이죠. 꼭 좀 잡아주시고요. harshly는 어때요? 가혹하게란 뜻이죠. 원래 가혹한 형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단순하게 이미 전형적이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익숙하게 패턴화 시키는 형태로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시제 관련 부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관련해서 regularly, 정기적으로, routinely, typical 이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frequently, present 이런 것들 보이세요? 이런 것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는 최근에란 뜻이죠? recently, lately. once는 우리가 이제 한때란 뜻이죠?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나오면 뒤통수 맞는 문제 타입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shortly 같은 거 곧이라는 뜻의 미래 형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시제 관련 부사 있다 그러면 동사 시제 확인 걔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들어가 볼게요. 8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 어휘죠. 부사 어휘여가지고 들어가요. commonly는 흔인 거고, considerably는 상당이란 뜻이고, carelessly는 부주의하게, consecutivelly는 연속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서 할 때 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고 해석하라.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archive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 자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식이 뭐예요? reorganize. 다시 재정리되는 거죠. 다시 조직화되거나 다시 정리되는 거여서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자료실 같은 거, 자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다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투부정사 나와가지고 목적 나오고 있죠. 직원들이요. 점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고객 데이터를, locate 의미가 뭐예요? 이거 중요해요. locate는 find의 의미가 있어요. 찾다예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뭐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넣어봐요. 그랬을 때 말이 되는지.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reorganize라는 건 말 그대로 어때요? 다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요? 많이 바꿔요? 조금 바꿔? 이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엄청 바꿨다예요.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considerably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considerably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생각나야 되는데 significantly 아니면 increasingly 그런 거 있죠. 자, 뭐냐면 증가 감소와 어울리는 부사예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동사류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할 때 어떻게, 감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surge라든지 soar라든지 이런 거, mount라든지. 쉬운 단어들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할 테니까 조금 몰랐던 단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considerably라는 단어 자체가 얘네하고 무조건 딱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도 뭐예요? 바뀐다. 오르고 감소하는 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변동하거나 reorganize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 바뀐다, 조금 바뀐다, 서서히 바뀐다, 점차적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부사들이 뭐가 있는지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것들이 생소하시면 부사 한 편 펴놓으시고 꼭 다시 한번 정리.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자리에 관련된 거 정리했었고, 그죠? 그래서 시제 관련 부사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어때? 증가 감소했었고, 이런 것들까지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번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역시나 자리 패턴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조형이에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뭘 봤어야 돼요? make 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make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make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보어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물론 사역동사 있어요. 목적어 나오고 보어로 동사 원형도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1순위는 항상 보어 자리에 형용사예요. 여기 뭐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갖는 5형식 동사류, 그 다음에 2형식 동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5형식 동사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 형용사 갖는 거 뭐 있어요? make, keep, find, consider, deem, live 보이시죠? deem이라는 단어를 간혹가다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시험에 좀 나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consider의 동의어예요. 여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live는 어떠한 상태로 두다예요. 보통 이 네 단어만 외우시는데 live까지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로 이렇게 PP 형태까지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unattende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뭐야? 방치된 거예요. 방치된 상태로 두지 마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unattended 의미 하나 꼭 좀 어휘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번외편으로다가 이 형식 나왔어요. 아무래도 보어다 보니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한번 쭉 정리해놨어요. 특히 여러분이 놓치는 prove 하나 정리했어요. prove가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빈도가 맨날 나오는 패턴은 아니잖아요. 나오면 어려워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prove 다음에 보어 형태로 effective가 나왔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변형되면 여기에 가서 밑줄 쳐놓고 부사 들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제가 준비한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좀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타입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자마자 much 보시면 형용사고 that은 접속사죠. anything은 명사고 almost는 부사예요. 그럼 맨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딱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뭐가 보여요?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고 뒤에 가니까 뒤에 또 뭐가 있어? 동사가 있네. 그럼 뭐가 정답? 접속사 정답 이런단 말이죠. 접속사니까 정답이 B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틀렸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대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 맨 앞에 that을 딱 썼다. 그럼 무슨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여러분 명사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쵸? 완전과 불완전이잖아요. 그러면 that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게 딱 떠올랐어야 되는데 that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요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두라는 동사는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부정사 하면 투고 하면 이런 가는 거를 하다인데 두 다음에는 어차피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want to 하면 어떻게 돼요? want to go 하니까 가는 걸 원하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지만 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투부정사는 별개고요.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치를 쓸 수는 없죠. 지금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almost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정답 뭐예요? anything이네. 그렇죠? anything은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게 포인트였죠. anything 명사 들어가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러면 anything 다음에 뭐 생략되는 거 있나? 그게 떠올랐어야 되겠죠. 그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그 부분이 잡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절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의 패턴이 조금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가 뭐야?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했을 때 여기엔 이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다시 정답으로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 형태로 쓰이게 되면 어떤 명사 뒤에 that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생략된 게 아니라 없어져야 돼. 왜? 얘가 뭐니까? 요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the store 나오고 그 다음에 our. 그러니까 내가 방문할 가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가 없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됐겠죠. 그걸 잡았으면 여러분이 10번을 anything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관계대명사는 어떻다? 뒤에가 불완전. 여기 주격은 제가 설명을 안 했었습니다만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뒤에가 불완전. 주어가 없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 대신 목적격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꼭 10번을 별표 쳐놓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5는 마무리하고요.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는 무조건 문맥의 이해예요. 문맥의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해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지금 퍼포먼스 리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건 업무 성과 같은 걸 얘기해요. 성과에 대한 이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리뷰를. 우리가 말로 하면 이제 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두와 서면 평가서는 이렇게 되겠죠. 평가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리뷰를. 어때요? 마지막 나왔죠. 여러분 라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이게 라스트하고 파이널 하면 이게 보통 같이 떠오르거든요. 토익 문제 풀 때. 물론 그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단계가 저는 먼저 떠올라요.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스텝 있으니까 정답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파트 6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봐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라스트 버전, 최종 버전, 마지막 상태, 마지막 조건. 그렇죠? 마지막 편집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6 풀 때는 보자마자 느낌이 뭐다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정답은 이거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뒤에 가서 확인하고 넘어온 다음에 정리하자예요. 아시겠죠?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읽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스텝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방식론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말자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것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파트 5 쪽에서는 파이널 페이즈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It is official. 공식적인 평가라고 얘기해요. 업무 성과,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over. 기간의 전치사 나왔죠? 3달간의 그런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입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전체적인 등급이 제공이 되는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크라이테리아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스탠다드 있죠. 표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기반이 된
그죠? 기반이 된 형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부서장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삽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쭉 읽어봐봐요. 지금 읽어보면 이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래도 그러면 최근에 많은 회사가 이행하고 있다. 월별 리뷰를, 월별 평가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대요. 괜찮네. 그렇죠? 얘기하고 나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 보시면 주된 이유 뭐예요? 이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는 뭐 하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 C번 가보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직원 평가서를 파일로 보관한대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만 더 할게 맞아?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윗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매니저들. 그래서 매니저들한테는 허가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업무 시간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가 된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앞문장을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앞문장에 대한 포인트하고 뒷문 문제를 보기를 봤을 때 느낌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두 개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무조건 봐야 돼요. 뒤에를 딱 보는 순간 포인트가 보여요. 뭐냐면 also. 여러분 만약에 틀리셨거나 애매했는데 맞췄다. 그러시면 also 동그라미 치세요. also가 완벽한 힌트를 줘요. also는 뭐예요? 그렇죠. 앞에서 장점을 얘기했으면 또한 이것도 장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lso를 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비슷한 근거가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는 또한 돕는다라는 얘기죠.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를 위한 목적을 뭐예요? 이건 바로 가버려도 됐겠네요. 그렇죠? 출시하는 거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시도하다, 결정하다네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대한 목표치를 그죠? 네. 목표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리뷰를 하면 이게 좋아. 이거 목적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가 뭐로 맞춰져요? B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된 이유는 뭐다? 긍정적인 피드백.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한 다음 분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C로 딱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겠고요. 14번은 보시자마자 여러분이 자리 문제, 구조 문제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be consider해. 이거는 패턴화 시켜야 돼. 머릿속에. 왜? make, find, consider 기억나시죠? 이 consider란 말이죠. consider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 그래서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가 형용사가 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이야. 수동태로 바뀌면 주어 다음에 be considered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에 형용사가 남는 패턴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형용사가 정답 해서 마무리해서 necessary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됐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파트 6를 풀었는데 2개 이상 틀렸다 하시면 지문을 5번 이상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간혹가다 오해하시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내가 요령을 몰라서 못 푼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은 하면 늘어요. 계속해 보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이어서 저희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쉬운 패턴을 준비했어요. 이중지문이에요. 매번 삼중지문만 하니까. 그래서 이중지문도 나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지문에서 딱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연계 문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됐겠죠. 연계 문제, 그러니까 이중지문 할 때도 여러분 딱 보시면 메모하고 이메일이에요.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보고 들어가야죠. 무슨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시험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첫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겠다라는 걸 잡고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지문이 보면 단락이 딱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지문이. 그래서 2개거나 막 3개여가지고 너무 길어.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는 좀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파악이 되면 파트 7, 이중지문, 삼중지문이 훨씬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맨날 강조하는데 학생들도 물어보면 확실히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보기만 보고 들어가면 너무 황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고 가자라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사 직원
appreciation, 감사네요. 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되죠. 시험에 이거 파트 있죠, 이 단어? 이제 파트 6 같은 데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 회사는 뭐야? 파트너십을 체결했네요. 누구랑? GMNS라는 회사. 앞으로는 GMNS라고 하겠죠. 그래서 뭘 하려고요? 직원들에게 뭐야?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네요. 뭐에 대해서? 모바일 폰 서비스 플랜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플랜이 일종의 요금제 있잖아요. 그런 요금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요금제, 6만 원 요금제 있다면 외국은 뭐 10불 플랜, 20불 플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전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메모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분명히 회람 3회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 사항들을 밝히는 거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만 치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적은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볼게요. 그럼 1번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푸셨으니까 왜 이 메모가 쓰여졌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베네핏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정답 B인 거 같네 우선. 그다음 대신 여기 B인 거 같다고 해서 B가 아니에요? 다시 봐야지. 그럼 뭐라고 나와있어? 직원들한테 뭐 해라? 그들의 현 서비스죠.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뭐 해라? 그거를 어때? 미안해요. 검토가 아니라 리뉴는 갱신이니까. 그래서 갱신하라는 걸 이건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뭐에 대해서? 대절이야. 등록하는 걸 사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인하는 게 뭐야? 필수적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한대. 말이 안 되네. 예상했던 그대로 뭐다? B번이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풀 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뭘 할지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16번은 보시면 what is indicated. 알맞는 거 찾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indicate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안 돼. 그냥 알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activation fee.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키워드가 어디쯤에 위치할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요걸 갖고 가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서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액티베이션 피를 쭉 찾아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In addition. 여러분 여기다 밑줄 하나만 칠게요. 파트 7 보면 뭔가 문제를 내거나 중요할 때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접속 부사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뒤에 여기 보면 액티베이션 피라고 나와요. fee가 어때요? 면제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wave라는 단어가 면제되다라는 뜻이어서 saving you an extra 뭐야? 얼마? 25달러를 할인해 줄 수 있다. 절약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액티베이션 fee에 대한 거를 좀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읽어버렸네요. 더 읽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봤잖아요. 키워드가 어디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읽을지 아니면 문제로 갈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바로 가버리면 보기가 이미 여러분이 읽을 때 25달러를 봤으면 더 유리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서 갔으니까 그리고 액티베이션 피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밖에 없었잖아요. 그 부분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고맙게도 보자마자 돌아오니까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포인트를 못 잡았다.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대원 이런 것들 읽고 나서 다시 그 단락으로 돌아가서 그 밑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보통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단어를 찾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은 이 단어가 어디쯤에 위치해서 거기 그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위치할 것이다.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 읽냐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좀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 이제 끝났었고 그럼 17번 풀 때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작업이 3번부터 연계 문제가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문을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어때요? 첫 단락 그죠? 두 번째 지문의 첫 단락을 읽고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물론 여기 문제 포인트는 27번이 그냥 위에 지문에 딱 적용이 돼 있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관은 없었지만 보통 다른 이중지문 풀 때는 반드시 17번 풀기 전에 그렇게 잡고 들어간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 what is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는 건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 GMNS application. 그래서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 어때?
그 요금제에 대한 신청이죠.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뭐죠? 하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구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여기 중에서 한두 개만 기억하고 올라가셔도 괜찮아. 나추르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찾으면 답이 어디 있는지 근거를 찾게 되죠.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 나왔어요? 여기 나왔었죠. When an application may also send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지원할 때라고 나와요. 그때부터 직원들은 뭐 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라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시면 직원 employee number, 그 다음에 email address, 그쵸? 그 다음에 뭐야? photo identification 이런 거 나온 거 보이세요? 요걸 가지고 딱 가는 거.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면 그냥 바로바로 뭐야? 매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야? 직원 번호 있었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도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크레딧 카드 넘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칭만 딱딱딱 해주시면 답은 쉽게 풀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왔다 갔다 우왕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 정답의 위치가, 정답이 어디 있겠다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없는 거니까 당연히 A번 딱 들어가면 되죠. 근데 조금 이제 압박이 오죠. 뭐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연계 문제를 지금 안 풀었어. 그래서 연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17번 할 때쯤, 그리고 만약에 안 봤더라도 이제 18번 풀기 위해서는 뭐야? 다음 지문을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온다를 위해서 본다고요. 그래서 보겠죠. 두 번째 질문 나왔으니까. 아, 컴플레인이에요. 뭔가 제대로 안 됐네. 그러면 나는 뭐에다 모바일 폰 어카운트를 열었대. 아, 이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네요. 뭐 한 다음에 그 스페셜 딜이죠. 그래서 이 회사,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그 이제 말 그대로 스페셜 딜에 대한 걸 읽은 다음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기반으로 홍보 책자죠, 머추리얼, 이제 머추리얼은 이제 일종의 뭐 재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뭐다? 뭐를 한다? 액티베이션 피를 안 내. 아, 근데 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 내고 싫은데 어때요? 거기 이제 요금소가 날라왔나 봐. 이 정도면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what is most likely 하면 true. 그 다음에 뭐야?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 적중이죠.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사람 이름 나온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지문에서는 사람 이름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비교하면서 충분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름이 라이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포인트를 처음에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개를 다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가지고 들어가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야? She applied for an account. 뭐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웹사이트로 신청. 웹사이트. 그 다음에 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야? 인디비주얼 서비스 플랜에 어때요? 신청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어떤 부서에 일한다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가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읽었었잖아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also 또 여기 끊어지는 거 보여요? 그 뒤에 봐야지. 그러면 representative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죠. confirm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 이제 포인트죠. 예시 이제 여기서는 하지만 정도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뭐야? 요금이 부과됐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쭉 흘러가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했던 게 이제 여기거든요. 쭉 읽어도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뭐다? 연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못 봤던 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자, 형광펜 치시고요. 형광펜 빼시고 respectively 있죠. 여기에다 밑줄 쫙 치세요. 시험에 요거를 2번 연속으로 활용했던 달도 있어요. 그래서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야. 뭐다? 각각. 잘 보세요. 여기 문제 시작한 거 보면 지금 등록을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 서비스 플랜을 위해서 사인하는 직원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20% 그 다음에 15% 각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첫 2달 동안 20% 15%래. 근데 각각.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어때요? 그 지금 라이너라는 사람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냐
아니면 어때요? single, individual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걸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불, 15불이죠. 그래서 패밀리냐 individual이냐야.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찾고 나면 포인트가 보여.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플리 이거 나온 다음에 뭐라고 나와? 15% 디스카운트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5%를 봤을 때 아까 그 부분하고 매칭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15%를 가지고 연계 문제를 뽑아냈던 형태예요. 그래서 15% 나왔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패밀리예요?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이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15%니까. 그래서 이미 보기 볼 때 우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정답이에요? 포인트가 인디비주얼 서비스 플랜에 가입했구나 라고 포인트로 낼 수 있었겠지.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뻔한 내용이에요. 19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요구한 거죠? 이 회사한테. 이미 정답의 위치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명령문 패턴 딱 예상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 해라고 했어요? 이 수수료를 어때라? 빨리 제거해 주라. 그 다음에 뭐 해라? Mail me an 어때요? Amended version. 수정 버전 내놔 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답으로 바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에 여기 보면 send her corrected billing statement가 정답으로 올 수 있었던 형태가 될 수 있었겠죠.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좀 다 풀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패턴화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맨날 반복된다는 거 있죠? 그거 정리해 주시고 좀 어려운 거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시간에는 세븐에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다른 적중 특강에서나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